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음식 이야기인데요. 뜬금없이 웬 음식 이야기 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도 처음에 내가 왜 이 책을 읽고 있지 하면서도 읽다 보니까 어느새 푹 빠져서 읽게 된 책입니다. 하명님의 밥맛이 극락이구나 라는 책입니다. 긴 설명 필요 없고요. 바로 읽어볼게요. 자기 복, 자기가 만드는 복 넘치는 음식 이야기. 봄의 들녘, 파릇파릇한 것은 모두 약초 아닌 것이 없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 봄 햇살 아래로 고개를 내민 여린 풀들은 그 자체로 약이다. 그래서 이맘때는 독세기 풀조차 맛있다. 푸른 것은 아무거나 툭툭 잘라도 모두 나물이 되니 이름 모를 풀일지라도 맛있다. 좋아하는 음식이요? 아따, 이것도 저것도 없단께요. 요맘때는 그저 파릇한 것이 최고지라. 산에 올라가 아무 풀이나 잘라도 그것이 다 맛있는 나물이요. 다 맛있는 거요. 특히 2, 3월에 올라온 것들은 독이 없어서 독세기 풀도 맛있재요. 가을에 파종해 놓은 시금치나 배추 같은 야채도 마찬가지고 겨울을 난 건 다 약이라요. 병충해가 없은께 농약도 안 치고 그러니 천지 풀들이 다 약초지라. 지리산 자락의 한 토굴에서 기도 수행 중인 무행스님. 봄의 음식은 곧 약이라는 스님은 유독 나물을 좋아한단다. 하지만 스님이 좋아하는 나물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른 봄 지천에 파릇하게 올라오는 모든 풀이 곧 나물이라 가릴 것이 없이 다 좋단다. 나물은 무르지 않게 삶는 게 중요하제라. 소금을 미리 풀어 물이 끓을 때 살짝 데쳐야 색과 향이 살고 밑간도 배인께. 그래야 아작아작 씹히는 맛도 있고 치근도 발달돼 건강에도 좋은 거요. 제대로 데쳐 된장에 버무리기만 하면 된께. 나물 요리는 엄청 간단하면서도 보약 같은 음식이제요. 나물을 무칠 때는 사실 된장만한 양념이 없다. 하지만 된장으로 버무릴 때도 풀이 지닌 고유한 맛과 향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 간을 맞출 정도면 족하다. 다른 음식들도 마찬가지다.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의 맛과 향을 최대한 살리는 것.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재료 고유의 성질을 죽이면 곧 죽은 음식과 다름없다. 대부분의 음식들을 보면 진국은 대개 하수도가 먹어버린 경우가 많아라우. 좋은 영양소는 다 빼내불고 우리는 수분만 섭취하는 꼴이제요. 우거지로 배춧국을 끓일 때만 해도 재료를 삶아 물에다 몇 시간 동안 우려내는 뒤 그것이 종이배추지 어디 배추 맛이 남아 있간디요. 결국 양념 맛으로 먹게 되니께. 그렇게 양념 잡탕으로 만든 음식은 아무리 맛있어도 사실 살아있는 음식이 아닌 거요. 음식을 만들 때 우리는 작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의외로 많이 놓치고 있다. 가령 찌개를 끓일 때만 해도 습관적으로 넣게 되는 양념이나 부재료들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고추 하나를 썰어 넣더라도 잠깐 생각해 볼 일이다. 왜 고추를 넣는가를. 사실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답은 간단하다. 고추의 매콤함을 즐기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맛과 향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찌개가 거의 끓을 즈음 고추를 넣어 반숙하는 것이 좋다. 미리 넣으면 고추 표면이 비닐처럼 질겨져서 씹는 맛은 물론이고 맛과 향의 신선도를 잃게 된다. 이렇게 음식의 근본 이치를 잠깐 따져만 봐도 요리를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다. 음식을 통해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연의 맛과 기운을 섭취하려면 무엇보다 조리법이 간단해야 한다. 무행스님이 즐겨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이 그러하단다. 그중 대표적인 단골 메뉴 1호가 묵은지 된장찌개. 된장의 구수함과 묵은지의 깊은 신맛에 조화로움이 절묘한 찌개다. 된장찌개에 묵은지만 썰어 넣으면 그만이니 조리법은 더없이 간편하다. 하지만 제 아무리 간단한 조리법에도 주의할 점은 있게 마련. 묵은지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묵은지를 미리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찌개가 거의 끓을 즈음에 넣어야 맛과 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끓인 찌개를 남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이른바 나물 샤브샤브라 할 것이다. 간혹 나물이 먹고 싶은데 따로 조리하기가 번거롭다면 찌개가 끓을 때 나물을 넣고 샤브샤브처럼 데쳐 먹는 것이다. 간편하면서도 별미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초간단 고영양의 무행 스님표 찌개는 달랑 그 한 가지만으로도 진수성찬이 되고도 남는다. 스님이 책으로 치는 음식 중엔 동치미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동치미 물을 채 썰어 고춧가루와 깨를 넣고 살살 버무린 동치미 짠지는 잠든 식탐도 단번에 깨울 만큼 일품이다. 사실 어릴 때 먹던 고향 음식만치 최고의 음식이 어디 있간디요. 동치미 짠지는 주로 전라도에서 해먹는 음식인데 제 고향이 바로 전라도라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최고의 음식이지라우. 사실 따지고 보면 맛있는 음식이란 기준도 없고 정할 수도 없는 거요. 그야말로 깊은 산속 옹달샘의 맛과도 같은 동치미. 그대로 먹어도 일품이지만 전라도에선 동치미 물을 다른 음식의 재료로 다양하게 활용한단다. 일단 동치미 짠지만 해도 그러하거니와 동치미를 된장찌개에 넣거나 무조림을 해서 먹기도 한다고. 특히 무조림에 동치미 물을 사용하면 그 맛과 질은 더욱 고품격이 된다. 동치미 무는 소금 간이 배어있는 상태라서 무 자체에 수분이 적당히 빠져 있지라. 그래서 생무로 조림을 하면 설컹설컹한 뒤 동치미무로 조리하면 쫄깃쫄깃하면서 훨씬 맛있재요. 생선도 생으로 찌개를 끓이면 쉽게 부서지지만 소금 간이 되어 있으면 끓어도 풀어지지를 않지요. 그 원리와 같은 거요. 무는 겨울이 제철이지만 동치미로 담가두면 다른 철에도 두루두루 요리해 먹을 수가 있재요. 무는 치근을 발달시킨 게 나이를 먹을수록 즐겨 먹는 것이 건강에도 좋지라우. 흔하디 흔한 음식일지라도 맛있고 즐겁게 먹는 것. 그것은 건강을 위한 최고의 비결이자 진짜 식복이라고 할 수 있다. 무행스님의 건강지로는 이 식복과 관련이 크다. 그렇다면 식복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흔히 제복과 식복을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진짜 식복은 주어진 음식을 맛있게 먹을 줄 아는 지혜에서 오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것은 지 복이요. 자기 하기 나름이제요.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분하지 않고 내게 오는 멋이든 달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라. 실은 그것들을 어떻게 잘 회양할지가 더 중요하제라. 그것이 복이요. 음식도 마찬가지인데 설령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고 만든 사람한테 칭찬까지 보태주면 맛이 달라지제요. 때론 좋은 입담 얹어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한테 새로운 자각을 심어줘서 별거 아닌 음식도 특별한 음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요. 마음가짐에 따라 음식의 맛도 달라지는 법. 부처가 말한 일체 유심조는 사실 그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출가 전에 식당을 한 적이 있제라. 실은 그때부터 부처님 법을 만났다고 할 수 있는디 나름대로 이래저래 실험을 해봤제라. 가령 단골 손님들에게 커피 한 잔을 타줘도 마음을 담아 정성껏 타는 거요. 각자 기호도 무시한 채 내 맘대로 일명 양촌리 커피를 타줬는데도 사람들이 커피 맛이 좋다고 칭찬들을 했제요. 그러니 마음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 거요. 달콤한 말 한마디가 마음까지 달콤하게 하니 그 마음으로 만든 음식이라면 음식의 맛 또한 당연 달콤할 수밖에. 또한 같은 음식일지라도 먹는 사람에 따라 그 맛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각 지역마다 사람마다 입맛 또한 제각각이지 않은가. 따라서 음식이 짜니 싱거우니를 논할 필요가 없다. 음식을 만든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먹는 사람이 자기 식성과 입맛에 맞게 간을 조절하면 그만인 것이다. 절간에선 음식으로 시비가 일어나기도 해요. 공양주들이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중이 서로 다름을 보지 않기 때문이지요.
수많은 입맛과 식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모두에게 만족을 기대하는 건 과욕이지라오. 그래서 먹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한 거요. 간이 싱거우면 소금을 쳐서 먹든지 짜다 싶으면 물을 타서 간을 맞추면 될 일이제요. 건강도 실은 자기가 조절하기 나름이다. 몸이 허기진다 싶을 때는 3끼가 아니라 5끼라도 챙겨 먹고 몸을 추스르면 되고, 몸이 부대끼고 늘어진다 싶으면 1중식이나 단식으로 몸뚱이가 게을러지는 것을 막으면 될 일이다. 적절함을 알고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지혜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내 복은 내가 알아서, 내 몸도 내가 알아서 밀고 댕기고를 해버리는 거요. 음식도 욕되게 먹으면 화장실에서 욕 볼 일밖에 없는 거요. 알고 보면 볼일 잘 보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게요. 도인이 따로 있간디요. 먹을 때 잘 먹고 잘 때 잘 자고 쌀 때 잘 싸면 그것이 도인이제요. 그런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라우. 사람을 대할 때나 음식을 대할 때나 이 사실 하나만 염두에 두고 살아보면 어떨까? 내 복은 내가 알아서. 도인은 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행복해지지는 않을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음식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삶의 지혜들이 많이 들었는데 그 어딘들, 무엇인들 지혜가 안 들어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이것에 내가 원하던 그것이 항상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갑자기 동치미가 땡기는 하루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